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오늘은 빅캔버스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학급 경영 측면이나 또는 수업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템플릿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일단 빅캔버스를 활용하면요. 이 개인의 결과물을 온라인상에 기록을 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1인 1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그리고 또는 모둠에서 만드는 학급 규칙, 학급 가이드라인 만들기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자기소개 활동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온라인상에 빅캔버스상에서 이런 식으로 틀을 선생님이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개인에게 할당된 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지 제목에다가 1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넣어놓고 각 페이지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자기에 해당하는 자기 소개를 적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슬라이드쇼로 바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별 활동지를 발표를 할 때 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들고 이 작은 화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 놓으면 바로 큰 TV 화면에 바로 학생들이 모두 함께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하는 과정 또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1인 1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는 틀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했고요. 여기 살펴보시면 이렇게 도형으로 모형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넣어서 글자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페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이름을 적어두면 학생들은 개인별로 페이지를 가서 보는 거죠. 내비게이터를 열면 자기 번호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자기 페이지만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발표를 할 때 보기 깔끔하겠죠. 다음에 저희 반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학급 가이드라인 만들기입니다. 학급 가이드라인 만들기를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모둠별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이 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의견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을 작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자기 사용 설명서라 해서 처음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활동지들을 모든 학생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친구 걸 살짝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따라하고 적응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수업 시간에 활동할 건데요. 이런 토의 토론 활동지를 제작을 해서 합니다. 저희 반에서는 사실 PMI를 저는 많이 활동을 해요. PMI로. 그래서 이렇게 특정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 학생들이 이 일모듬 친구들이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체크박스를 만들어 두면 학생들이 우리 자리구나 하고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PMI로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점이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일모듬 친구들 다 왔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각각 1번 학생은 여기에, 2번 학생은 초록색, 3번 학생 하늘색, 4번 학생은 이 포스트잇 연한 노란색에다가 적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걸 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음은 피라미드 토론 활동지도 한번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피라미드 토론하면 이제 2명의 학생이 처음에 1대1로 의견을 나누고 다음에 이 친구들도 1대1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의견이 정리된 3가지를 가지고 다시 아까 봤던 뽀로로, 크롱, 루피, 에디 이 4명의 친구들이 다시 2대2로 토론을 나누는 거죠. 즉 피라미드 토론은 1대1 토론, 2대2 토론, 4대4 토론 뭐 이런 식으로 8대8 토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뭐 교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 3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하면 각각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겠죠. 네, 여기에 뭐 자기 이름을 적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네, 뽀로로, 여기는 크롱 뭐 이렇게 적어서 자신의 의견을 적고 친구들끼리 서로 코멘트를 달아서 의견을 서로 나눈 뒤에 여기에 이거 좋겠네 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의견들 좋을 것 같아 하고 이 3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럴 때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포스트잇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템플릿 양식들은 모두 이렇게 고정하기, 현재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죠.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고정을 해버려서 이 친구들이 보통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많이 학습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태블릿 PC를 손으로 움직이다가 혹시 다른 쪽으로 클릭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즉 우리가 사용해야 될 포스트잇 또는 이런 공간 말고는 모두 고정을 시켜버리는 게 손가락에서 오류가 덜 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정리된 것들을 바탕으로 2대2 토론을 또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토론 템플릿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인데 바로 모둠 보고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모둠 보고서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걸 이제 둘가고 둘남기 형태처럼 2명은 남아서 자기 모든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다른 친구가 우리 모든 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코멘트로 달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서를 만들 때 해당 주제가 있겠죠. 네,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냥 제가 작성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역할을 나눠서 뭐 기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유튜브에 있는 어떤 리뷰들이나 유튜브 자료를 영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여기 단축키 있죠. 유튜브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 또는 기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사 페이지가 연결이 돼서 링크가 열립니다. 그리고 뭐 사진이나 각종 이제 뭐 글씨 이런 것들은 자료들은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쇼로 모든 발표를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가고 둘남기 또는 한 명 남고 셋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모둠으로 나눠 가지고 자기 모둠 보고서를 지키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보고서를 보면서 질문을 할 학생들을 역할을 나눈 다음에 추가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한글 파일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기존의 다양한 활동지들 있죠. 그거를 빅캔버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이 활동지는요 원래 한글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글 파일을 이미지로 제가 땄죠. 그러니까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했습니다. 여기 윈도우 PC에는 캡처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여기에다가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활동했던 그런 활동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거는 보석맵이라는 활동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4명의 친구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는 거죠.
해당 주제에 대해서요. 지금 이 활동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 내용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이런 이제 게임 활동지가 있다라고 하면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판을 옮기는 그런 활동들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요. 한글 파일에 있는 그런 활동지들을 그대로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활용성이 매우 많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빅캔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셨을 때 이 무료 이용 꿀팁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템플릿이라는 것이 빅캔버스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우리가 할 때 결과물을 PDF로 다운로드하고 캔버스를 지우면요. 캔버스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게 되겠죠. 무료에서는 7개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워버리면 이 활동 내역을 그냥 지워버리면 다시 수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1인 1 프로젝트나 가이드라인이나 모둠 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활동한 다음에 PDF로 다운로드는 받아 놓지만 이걸 삭제해 버렸을 때 혹시나 수정하려면 그 부분을 수정하기가 어렵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결과물을 사용자 정의 템플릿으로 저장하게 되면 했던 결과물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캔버스를 생성해서 사용자 정의 템플릿으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 자체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계정은요. 이렇게 무료 버전이에요. 현재 플랜 있죠? 그래서 7개의 캔버스를 생성하는데 부지런하면 7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꿀팁이 있는데 이 7개의 캔버스는 워크스페이스당 7개의 캔버스입니다. 즉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들게 되면 캔버스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캔버스에도 이미 캔버스가 모두 차 있어서요. 제가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정을 업그레이드라는 문구가 뜹니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죠. 7개가 만들어져서요. 그런데 작업 공간 2라는 새로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보시면 제가 만들었어요. 이미 7개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또 만들면 워크스페이스가 3개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또 캔버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즉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개수를 늘리면 캔버스의 개수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을 새롭게 그 워크스페이스에 초대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제 여러 반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별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을 해서 그 각 반별로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링크로 초대를 한다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무료 이용 꿀팁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